마지막 발제는 무소속연구소의 임성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제목은 N개 서울 5년 서대문 지역 문화의 변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무소속 연구소 대표 임성현입니다. 서대문에서는 서대문 N이라고 부르는 이 사업에서 PM을 지금 2년째 맡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하면 참 없는 것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종로처럼 미술관, 떡하니 미술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화동처럼 극장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25개구 중에 저희는 그 재단이 없는 마지막 3개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동네에는 유동인구가 없다,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입버릇처럼 그냥 습관처럼 많이 말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 그 평균에서 살짝 위로 나오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020년 사회지표 보고서라는 것을 봤는데요.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공연장은 약간 수가 작지만 전시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 평균보다 높고요. 그리고 여가 활동 만족도도 보면 불만족은 15%입니다. 그래서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그냥 하고 놀고 그냥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그 여가 생활을 위해서 서대문구에서 내가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공원 및 공원 부대 시설이 이제 높게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서대문구는 안산도 있고 궁둥산도 있고 홍제천도 있고 크게 있어서 공원이 너무 커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좀 더 많은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보시면 서울시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은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희가 뭐가 많은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없다고 말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서대문구 지역문화라는 것도 은근히 뭐가 많은데 많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 N개 서울 5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좀 모든 것이 다 처음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랑 그런 민간 기업이랑 컨소시엄도 처음이었고, 이런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그때 초반에 이제 컨소시엄 단체로는 아터테인 갤러리를 운영을 하시는 아터테인에서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자기가 잘 알고 편안한 그런 동네와 장르로 이제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동네가 어디냐면 좀 서대문구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저희 사무실 근처이기도 하고 그 홈마트 있고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는 그 동네예요. 이 골목 중심 홍영길이라는 골목 중심으로 현대미술 작가들이랑 기획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연희 도깨비 예술마을 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 사실 운영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 당시는 6개의 공간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셨고, 그리고 전문 예술가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주민들과 만나는 프로그램들을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문예회관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예술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단순한 예술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동네에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사는 사람들끼리 이런 수업들을 한다는 것이 좀 초창기고 신기했던 시기라서 다들 반응이 아주 좋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전문 미술인들이 많이 참여하던 프로젝트니까 이게 작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근데 아트페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혹시 이제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작가들의 부업이라는 제목으로 작가들이 캐리커처도 그려주시고 아니면 굿즈 같은 것도 파시고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지역에서 미술 작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에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한 해만 아터테인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2021년 연희 아트페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5년 뒤인데요. 같은 그 연희 도깨비 예술마을 그 공간에서 그 전에는 이제 6개 공간이 참여했다면 지금 9개의 공간이 참여하고 132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관객도 수천 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작품 판매도 수천만 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좀 성공적인 잘 알려진 아트페어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이제 갑자기 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전 도깨비 예술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아트테인의 그 오랫동안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관계 형성하고 있었던 그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이런 연희 아트페어라는 성공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그 공간 행사하는 동안 있었는데 정말 동네 분들도 이렇게 외부에서 그림을 사러 오시는 컬렉터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도 꽤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런 전시 있다 하고 많이 좋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넘어가면 18년도, 19년도 2년 동안은 청년 문화기업인 임팩트 스테이션에서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운영하셨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 좀 연희동에서 확장된 공간으로 이제 사업을 하셨고요. 그 제가 빨간 점을 찍어놨는데 신촌이랑 그다음에 홍은, 홍제 이렇게 연희동, 신촌, 홍제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좀 확대를 했고 청년 기업인 만큼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신촌에서는 신촌문화발전소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신촌문화발전소, 창작놀이센터 두 공간 중심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홍은홍제는 서울시의 유일 공간을 이제 청년 공간으로 만드는 그 무중력지대라는 두 곳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연희동은 이제 이미 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서로 모일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다음 장 보시면 요즘에 이런 사진 보면 너무 낯설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다 같이 뭘 먹는 모습이 너무 낯선데 2018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새로운 공간에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유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으로 청년들한테 소액 지원을 해주고 공간 지원을 해주면서 네트워크들을 만들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활동들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했는데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그때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아직도 그 청년들이 서대문구랑 연결된 청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 사업의 실패라기보다는 청년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직 뭐 학교 때문에 아니면 싼 그 월세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또 내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청년들의 그 특징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에는 좀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 서대문구에 있는 네트워크들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서 딱 두 곳, 신촌이랑 그다음에 연희동 이렇게 두 곳에서만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신촌에서 보면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화 52번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대 앞에 보셋집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옛날에 거기서 미장원에서 머리도 하고 옷도 사고 했던 그런 동네인데 그 보셋집이 쫙 있던 그 골목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도시재생 사업 통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자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는데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이 당시 2019년도에서는 이제 5팀이 그래도 똘똘 뭉쳐서 활동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요 5팀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같이 여러 가지 같이 축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들의 그 기록들을 남겨서 책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희동에서는
저희 이제 무소속 연구소가 좀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반려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겠다. 좀 너무 우리가 예술에만 집중이 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반려견으로 뭐 단체 산책도 하고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받고 반려 게임도 만들고 하면서 재미있는 한 해를 보냈던 2019년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발판이 돼서 2019년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때 두 곳의 신촌과 연희동에서 했던 1년간 사업들을 이제 서로 한번 만나보는 공유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임팩트 스테이션 대표님께서 완곡한 표현에 의하면 좀 서로 잘 안 섞이는 안 섞이는 두 팀이 아니었느냐 해서 공유 파티가 되게 이렇게 잘 지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부드러운 자리는 아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같이 놀기 재밌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다음 해로 가면 저희가 이제 무소속 연구소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는 어떤 지역과 공간을 지정하지 않고요. 좀 더 최대한 연희동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같이 엔게서울 사업을 했으면 해서 주체들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14개의 주체들을 찾았는데 그중에 이제 대부분 연희동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모두가 이제 그 당시 2020년도에는 코로나 첫 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모두 다 코로나를 좀 핑계를 많이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핑계를 대서 도시가 락다운이 되더라도 아무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3명 이상은 모일 수 있지 않느냐, 3명에서 4명 이하는 모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10번 이상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100개 정도의 해시태그는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3명, 10번, 100개 이런 타이틀로 살롱들을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횟수는 최소화하고 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해시태그를 이렇게 인스타에서 해시태그를 걸면 저희가 해시태그 서대문엔 치면 그들의 활동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의 활동들이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가면 제가 좀 약간 뿌듯한 경험을 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2020년도에 후원받은 만큼 영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이제 여성 영화 살롱 다큰 아씨들이 엔게서울 저희 서대문에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가좌 지역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이프랜드 메타버스에서 그 영화 상영회랑 감독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엔게서울 서대문엔 사업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걸 보고 좀 많이 뿌듯해서 요거는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됩니다. 2021년은 공모를 통해서 참여자를 좀 확대했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조금 더 연희동 이외에 많은 곳에서 참여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청 보시면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연희동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21개의 살롱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작년과 똑같이 저희 또 작년과 똑같이 코로나니까 3명 이상, 그 다음에 10번 이상 모이고 그 다음에 100개의 해시태그를 다시는 걸로 살롱들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해시태그가 한 2,000개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개 정도 모여서 그동안의 활동도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보실 수 있고 그리고 21개의 살롱들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서대문 윅 이번 주가 지금 서대문 윅 기간인데요. 서대문 윅에
그분들의 활동들 볼 수 있고 결과물들 볼 수 있는 행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럼, 그동안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같이 얘기해보는 포럼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간의 그 엔게이 서울 사업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런 것들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어에서도 얘기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구만 컨소시엄이 3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도 봐도 컨소시엄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 보통 민간 컨소시엄이 한번 있다가 그 다음에 재단이 생기면 재단으로 이제 이관돼서 쭉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목표도 스타일도 3번 바뀌게 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담당 주무관님 말씀하셨는데 매년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다른 구는 5년간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는데 저희는 그게 좀 다시 제로에서 또 리셋되고 그러는 게 저희 구의 좀 손실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번 포럼 같은 것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이게 다 손실이 아니라 5년을 한번 다 쌓아보자라는 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결과나 성과에 얽매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다른 구에서 하지 못하는 스타일들의 활동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그 우연치 않은 어떤 결과물들도 생겨날 수 있었던 거. 뭐 연희 아트페어 같은 경우가 아마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희 아트페어 같은 그 결과를 통해서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가 그 서대문구에 사는 작가님, 글 쓰는 작가님이신데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허탈한 마음에 사러가 마트에서 유정란을 샀어요. 그래서 유정란을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를 5마리를 키운 거예요. 이 5마리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즐겁게 키우다가 얘가 점점 커지면서 닭이 되면서 더 이상 그 원룸에서 키울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서대문구에 있는 유명한 설치미술 작가님께서 선뜻 닭장을 만들어서 그 왼쪽에 있는 닭장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닭장 치고 너무 조형적이에요. 그래서 이 닭장을 만들어 주시고 작업실 옆에 옥상에서 이제 5마리의 닭을 키워 주셨어요. 5마리 중에 2마리는 먹었고요. 네, 지금 아직 3마리 남아 있죠. 네, 3마리 지금 아직도 달걀을 낳고 있어서 그 달걀을 낳은 그 달걀 가지고 그 작가님의 따님이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고 중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요. 2021년에 서대문행이 엔게이 서울이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역 문화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너무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좀 저는 이렇게 말로 잘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찾기가 좀 힘든데 이 사진과 이 상황, 이 사태를 보면서 뭔가 어렴풋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힌트를 좀 얻었어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서로 살짝 알게 되면서 협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좀 멋지고 약간 골 때리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재미있지만 쓸모없는 그런 프로젝트가 계속 된다면 진짜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면서 2021년은 좀 이 닭장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업을 하면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발제는 여기로 마치는 하겠고요. 또 이제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토론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